클라우디우스가 모친의 만류로 역사 저술을 중단했기 때문에 티베리우스의 삶과 고뇌를 비롯하여 아우구스투스 황제 사망에서 비롯된 의혹은 기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말미암아 미스터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류 문명 발달 과정을 살펴보면 시작은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가뭄 끝에 내린 단비처럼 시대 표적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번영을 기약하는 길조와 불행의 전조가 함께 나타나곤 했습니다. 로마에는 그리스와 같은 아카데미, 학당이 없었습니다. 공교육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교육은 가장과 가족들 몫이었습니다. 클라우디우스 모친 안토니아 경우처럼 많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가정교사를 두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 학당과 이집트 무세이온을 문명의 요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겨자씨 비유로 문명세계를 말한 예수의 비유적 시대, 중세 암흑 속에서 창조적 발상을 가꾸어 썼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코덱스적 시대, 르네상스 계몽주의 등이 디드로 백과전서 시대, 그 다음으로 과학 문명의 총아 인터넷 시대로 발전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면 남들보다 더 멀리 볼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문명시대 여명기 로마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문명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보였던 카이사르는 허망하게 죽임을 당한 폼페이우스 살해범들을 응징하려고 이집트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인류가 만든 달력 중에서 가장 지성적인 이집트 달력을 도입하고 기원전 45년을 문명 원년으로 율리우스력을 선포했습니다. 그런 다음 마르쿠스 테렌티우스 바로를 도서관장으로 임명했지만 카이사르 암살로 말미암아 도서관이 건설되지 못했습니다. 도서관장이 노안으로 죽고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 대신 판테온 신전과 같은 만신전을 세우고 로마를 종교 박람회장으로 만든 사람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였습니다. 카이사르 암살과 동시에 불행의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로마가 역사적 퇴행으로 빠져들게 될 당시 옥타비아누스는 19세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권을 물러받았다는 오해가 성립될 수 있는 몇 가지 변수가 작용했습니다. 카이사르가 사망하고 한 달이 되는 날, 그리스 아폴로니아 원정대에 있던 옥타비아누스가 자기 또래의 소년병 마르쿠스 아그리빠와 스트라보 세아누스를 데리고 브룬디시움 항구에서 살고 있던 생모 아티아와 재혼한 전직 집정관 필리푸스의 별장으로 갔습니다. 아티아가 옥타비아누스를 얼싸안으면서 격앙된 어조로 말했습니다. 내가 아폴론 신전을 방문하던 날 밤 아폴론이 뱀의 모습으로 나를 휘감던 꿈을 꾸고 9달이 지나서 너를 낳았다. 그녀는 성녀인 양수태고지 발언을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의부사버지 필리푸스는 아필이 걱정된다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카이사르의 상속인이 된 것을 가지고 기뻐해서는 안 된다. 키케로를 비롯하여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로마로 가려거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가거라. 옥타비아누스가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키케로였습니다. 그 당시 62세였던 키케로는 창백한 얼굴의 소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돌려보냈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사람은 카이사르의 친구이면서 사채업자 마티우스였습니다. 그는 수도 로마 남쪽 아피아 국도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마티우스는 카이사르가 금전적으로 어려웠을 때 뒷돈을 대주던 후원자였습니다. 그리스어로 된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를 라틴어로 번역한 지식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옥타비아누스 후원자를 자청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를 찾아가서 카이사르 추모 경기대회를 7월에 개최하자고 말하게. 돈은 내가 얼마든지 줄 것이니 근심하지 말고. 금융업자였던 그는 원로원 의원들과 금전 거래로 인맥을 쌓고 있었고 얼마든지 돈으로 옥타비아누스를 스타로 만들 수 있는 능력자였습니다. 옥타비아누스에게 눈독을 들인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원로원 의원 푸블리우스가 자신의 딸과 혼인을 시켜 사위로 삼았습니다. 그 무렵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첫 번째 부인이 지병으로 죽으니까 기다리기나 했던 것처럼 과부 풀비아가 청혼하면서 결혼이 성사되었습니다. 풀비아는 명문 귀족 마르쿠스 풀비우스의 딸이고 14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죽으면서 친정재산을 상속받아 10대의 재산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인기 절정의 정치가였던 풀케르와 결혼해서 딸 풀크라를 낳았습니다. 풀케르는 카이사르와 함께 호민관을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케로와는 정적 관계였고 카이사르가 변방 사령관으로 나가 있을 때 풀케르는 호위병도 없이 로마 근교에 나갔다가 괴한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풀비아는 칼에 맞아 죽은 남편의 사체를 마당에 안치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민심을 선동했습니다. 그러자 호민관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민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구호를 외치면서 팔라티노 언덕 원로원 건물 앞에서 나무의자와 집기들을 쌓아놓고 사체를 화장할 때 원로원 건물을 전소시킨 전력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후 건물을 다시 짓지 않고 원로원은 신전을 옮겨 다니면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4월 말이 돼서야 옥타비아누스는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를 찾아갔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마티우스가 시키는 대로 7월 12일부터 7일간 카이사르 추모 경기대회를 개최하자고 말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옥타비아누스가 그와 같은 제안을 한 것이 대견해서 수락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병약한 데다가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옥타비아누스 배후에 마티우스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7월 19일 카이사르 추모 경기대회는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마티우스를 비롯하여 재계의 거물급 인사들이 앞을 다투어 돈을 내놓으면서 옥타비아누스로 하여금 참가 선수들에게 푸짐한 상금을 주게 했습니다. 그러자 옥타비아누스는 단번에 유명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카이사르의 유언장도 옥타비아누스를 스타로 만드는데 한 몫을 했습니다. 카이사르가 암살당하기 6개월 전이었던 기원전 45년 9월에 작성한 유언장에 보면 옥타비아누스에게 다른 상속자들보다 많은 유산을 준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파르티아 원정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 병약한 아이를 전쟁터에 데리고 갈 정도로 몰인정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파르티아 원정 4개 군단을 그리스 서한 아폴로니아에 직결시켰을 때 옥타비아누스는 다른 소년병들과 함께 그곳에 먼저 가 있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재산 상속에 대한 기록만 있습니다. 내 재산의 4분의 3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와 아테아 사이에서 태어난 옥타비아누스에게 남긴다. 나머지 4분의 1은 루키우스 피나리우스와 퀸투스 페디우스 두 사람에게 절반씩 나누어 준다. 옥타비아누스가 상속을 사양할 경우 상속권은 데키우스 브루투스에게 돌아간다. 옥타비아누스가 상속할 경우 유언 집행 책임자로 데키우스 브루투스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를 지명한다. 칼프루니아에게 아이가 생겼을 경우 데키우스 브루투스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를 아이의 후견인으로 지명한다. 옥타비아누스는 상속과 동시에 나의 양자가 되고 아들이 된 뒤에는 카이사르 성을 이어받는다. 로마 거주 시민권 소지자에게 300세스테르티우스씩 유증금을 주고 테벨의 강 서안에 있는 내 소유 정원도 시민에게 기증한다. 여기에 보면 재산의 4분의 3을 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은 옥타비아누스가 분명합니다. 4분의 1을 절반씩 받기로 된 사람은 누이 옥타비아가 낳은 생질들이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상속을 사양할 경우 에인 세르빌리아의 아들 데키우스 브루투스에게 주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언장에 이름이 올라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산 상속에서 이름이 빠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에인 세르빌리아는 나폴리 근처 별장에서 살고 있었고 신변 안전과 평생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해 놓았습니다. 브루투스가 8살이었을 때 남편과 사별한 세르빌리아는 재혼을 하지 않고 30여 년을 오직 카이사르만을 사랑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름이 빠진 부인 칼프루니아도 만족할 만큼의 경제적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옥타비아누스가 카이사르의 양자이기 때문에 정치적 후계자가 된다는 주장은 카이사르 의중과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옥타비아누스가 대권을 물러받았다는 오해가 성립될 수 있는 변수가 더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당시 집정관이었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자기도 암살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파르티아 원정을 나서기 하루 전 카이사르는 무장한 참모들을 세르비우스 성벽 밖에 대기시키고 원로원이 마련한 환송장에 가면서 브루투스와 안토니우스만 데리고 갔습니다. 환송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살인자들은 혈기왕성한 데다가 기골이 장대하고 용감무쌍한 안토니우스를 카이사르로부터 떼어놓으려고 지병을 앓고 있는 부인이 급히 오란다는 거짓말을 전했습니다. 안토니우스가 머뭇거리니까 카이사르가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카이사르는 코앞에 닥친 위험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해의 집정관이었던 안토니우스도 자기가 암살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태 수습에만 전념하면서 암살자 전원에게 관용과 포용의 수혜자가 되게 한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가 집정관이 될 수 있도록 카이사르 후임 집정관 보궐선거를 하면서 40세 이상이어야 입후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1년이나 부족한 옥타비아누스를 추대해서 집정관에 당선시켰습니다. 키케로가 부정선거라면서 안토니우스를 고발했지만 원로원에서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정관에 당선된 옥타비아누스는 정식으로 카이사르 가문의 양자로 입적했습니다. 공식 명칭으로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로 확정되었습니다. 10월 중순 카이사르가 파르티아 원정을 하려고 집결시켰던 4개 군단 병력이 아폴로니아에서 브룬디시움 항구로 되돌아왔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를 본 장병들은 소년병이 하루아침에 집정관이 된 것에 놀라 함성을 지르면서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11월 내내 갈리아 속주 블로냐에 가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찾아간 옥타비아누스는 자기와 안토니우스 그리고 레피두스 3사람의 공조체제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동의를 받아낸 옥타비아누스가 3인 체제의 통치권을 5년 기한으로 원로원 승인도 받았습니다. 이 또한 마티우스를 비롯하여 원로원 보수 세력들이 만든 각본이었습니다. 12월 20일 안토니우스를 겨냥한 키케로의 탄핵 연설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키케로는 죽기까지 14번에 걸쳐 안토니우스를 제거하자는 연설을 했습니다. 키케로와 정적들 공격을 피할 수 없게 된 안토니우스가 파르티아 원정을 다시 하겠다면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로 갔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카이사르 암살 주범이었던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마케도니아 총독이었던 브루투스와 시리아 총독 카시우스는 카이사르 암살 주범이었던 자신들을 원로원이 무시하고 옥타비아누스에게 충성을 맹세하니까 기원전 42년 2월 말 연합군을 편성하고 로마로 진격했습니다. 당시 41세였던 안토니우스와 21세였던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카시우스와 브루투스 4사람이 필리피 평원에서 마주쳤습니다. 4사람은 두 패로 나뉘어 싸웠습니다. 전투는 예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카시우스는 안토니우스에게 죽임을 당했고 옥타비아누스는 브루투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실전 경험이 없는 데다가 지레 겁을 먹은 옥타비아누스가 갑자기 복동을 호소하면서 지휘권을 마르쿠스 아그리빠에게 넘겨주고 도망 다니기 바빴습니다. 지휘권을 넘겨받은 아그리빠도 실전 경험이 없어서 쫓기고 있었습니다. 이를 발견한 안토니우스가 달려가서 구해주었습니다. 전세가 불리하자 브루투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필리피 전투는 안토니우스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때 도망 다니기 바빴던 옥타비아누스의 말고삐를 잡고 안전지대로 피신시킨 병사가 마이케나스였습니다. 그 후 옥타비아누스는 마이케나스를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게 되었고 책사가 된 마이케나스는 호라티우스와 함께 공화정을 제정로마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세 번째 변수는 풀비아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로 가기 전 원로원의 지원군을 보내달라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부자였던 풀비아가 시동생 루키우스 안토니우스에게 용병부대를 만들게 하고 테벨의 강상류 페루자에서 용병부대 결성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이사르 암살이 있고 21개월이 지난 12월 7일 이탈리아 남부 아스툴라의 자기 별장에 있던 키케로가 소속을 알 수 없는 병사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의 나이 63세였고 누군가가 키케로의 머리와 오른손을 포로 로마노 광장에 휴수했습니다. 풀비아가 달려가서 자신의 머리핀을 뽑아 죽은 키케로 혀에 꽂으면서 살아서 혀로 먹고 살더니 죽어서도 혀가 고생이라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런 다음 원로원 의원 푸블리우스 딸과 결혼한 옥타비아누스에게 이혼을 하게 하고 자신의 딸 풀크라와 혼인을 맺어 사위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옥타비아누스에게 이혼을 하게 해서 신부를 돌려보냈습니다. 딸이 이혼당하니까 풀비아가 앙심을 품고 시동생에게 옥타비아누스를 죽이고 안토니우스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시동생이 지시를 따르지 않고 용병부대를 해산하고 종적을 감추어 버렸습니다.
옥타비아누스를 죽이려다가 쫓기는 신세가 된 풀비아는 파르티아 접경 지역 포이니키아까지 진군한 안토니우스에게 빨리 집으로 와 달라는 눈물 어린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받고 안토니우스가 파르티아 원정을 중단하고 급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풀비아는 다급한 나머지 동방으로 가다가 길이 엇갈리면서 병사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안토니우스는 옥타비아누스에게 아내의 잘못을 정중히 사과하고 풀비아와 자기 사이에서 태어난 한 살배기 아들 율루스 안토니우스를 데리고 오면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그 무렵 옥타비아누스와 폼페이우스의 외손녀 스크리보니아와 결혼했습니다. 그의 나이 24세였고 신부는 연상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율리아가 태어났습니다. 다음 해 옥타비아누스는 부인과 이혼하고 임신한 유부녀 리비아와 재혼했습니다. 그 당시 리비아는 20세였습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남자답게 생긴 안토니우스를 흠모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의 손이 누이 옥타비아였습니다. 그녀의 청혼으로 결혼이 성사되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재혼을 했으면서도 한가롭게 로마에 있을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파르티아 원정을 하겠다면서 로마를 떠났습니다. 부인 옥타비아가 따라 나섰다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쌍둥이 자매를 출산했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자라서 드루수스와 결혼한 안토니아입니다. 네 번째 변수는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를 파멸시킨 악티움 해전 음모였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원로원으로부터 로마군 최고사령관으로 선출되고 파르티아 원정을 지원하는 모양새를 갖춘 다음 병력을 이끌고 그리스에 도착했습니다. 정치적 음모가 진행 중인 사실을 모르고 안토니우스는 수송선단을 악티움 고지로 보냈습니다. 그보다 조금 앞서 옥타비아가 풀비아와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주려고 군자금과 2,000명의 용병을 모집하고 용병을 직접 주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용병을 거느리고 먼 길을 달려온 옥타비아는 현지에 도착해서야 자신이 공연한 짓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가 보낸 수송선단을 되돌려 보내면서 누이가 군자금과 병력을 가지고 왔는데 자기가 못 가게 막았다는 얘기를 흘렸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안토니우스가 그제야 옥타비아누스가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안토니우스는 부인 옥타비아에게 빨리 로마로 돌아가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 옥타비아누스가 있는 악티움으로 갔습니다. 전술면에서도 옥타비아누스는 상대가 되지 않았고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를 격파하는 장면을 보려고 클레오파트라가 자신의 호위 병사들을 거느리고 따라 나섰습니다. 9월 2일 안토니우스가 그리스 북서부 아카르나니아 지방의 아르타만 입구 악티움 곳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북풍이 불긴 했어도 쾌청한 날씨였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지상전에서 끝장을 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북소리가 들려왔고 소형 전함 수십 척이 빠른 속력으로 달려왔습니다. 소형 전함을 지휘하는 사령관은 마르쿠스 아그리빠였습니다. 여러 척의 소형 전함이 덩치가 큰 수송선을 공격했습니다. 전함에는 함팍스라는 병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불을 붙인 여러 개의 화살을 동시에 쏘아 상대편 배에 화재를 일으키는 무기였습니다. 전함 앞부분은 철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불화살을 쏘아대면서 선체가 큰 수송선 옆구리를 전함들이 들이받으면서 공격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해전에 휘말리게 된 안토니우스는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전투에 참가하려고 온 것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지레 겁을 먹고 뱃머리를 돌려 도망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안토니우스 병사들 사기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육지에 숨어있던 옥타비아누스의 지상군도 함성을 지르면서 해안을 봉쇄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육지에도 오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를 얕잡아 본 게 화근이었습니다. 용감무쌍한 안토니우스도 배에 갇혀있는 몸으로는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다가 이집트로 되돌아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구경 삼아 따라갔던 클레오파트라도 함께 자살했습니다. 수도 로마에 돌아온 옥타비아누스는 원로원으로부터 내전을 종식시킨 위대한 영웅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 존엄자, 임페라토르 황제, 프린캡스 1인자 3개의 칭호를 동시에 받았습니다.